나는 꿈에서 황금빛 봉황을 보았어요. 그 봉황이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내려와 한 남자의 어깨에 앉는 것이 보였지요. 그 남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마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금과 같이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명상 중에 한반도 위에 거대한 빛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에는 새 모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온 나라가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명상 중에 한반도 지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북쪽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한 남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마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금빛 글자가 하늘로 올라갔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유명 무당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의 나카무라 시즈카와 중국의 양메이링도 거의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세 나라의 무당들이 입을 모아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 이야기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근 한국의 국운과 관련하여 세 나라 무당들의 입에서 똑같은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2025년 한국에 갑자기 등장할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물은 마치 하늘이 내린 사람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급부상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5개월 안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의 손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온 나라를 덮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언한 인물의 특징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생을 무명으로 살아왔지만 갑자기 국민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무당 할머니는 그 사람의 이마에 특별한 표식이 있다. 어릴 적 다쳐서 생긴 상처인데 그 흉터가 마치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의 나카무라 시즈카도 한국에 나타날 그 사람의 이마에는 새의 형상을 한 상처가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의 일치는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위대한 인물의 등장은 항상 징조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태어날 때도 이순신 장군이 태어날 때도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새나라 무당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은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요? 특히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들은 누군가 나라를 바로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며 노인들은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갑자기 등장할 이 인물은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온 구원자일지도 모릅니다. 새 무당은 이 인물이 정확히 언제 등장할지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25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 사람이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겠지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새나라 무당들의 놀라운 예언과 그 예언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왜 하필 2025년인지 새나라 무당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예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무당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당 할머니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예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16살 때 갑자기 알턴병이 났고 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지금은 75세 고령이지만 그녀의 영험함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특히 무당 할머니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한 해 전에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도 미리 예견했다고 하니 그녀의 예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꿈에서 황금빛 봉황을 보았어요. 그 봉황이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내려와 한 남자의 어깨에 앉는 것이 보였지요. 그 남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마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금과 같이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이 꿈을 꾼 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렬한 영적 체험이었던 것이죠. 일본의 나카무라 시즈카는 오사카 출신의 60대 무당으로 일본에서는 레이코쿠시라 불리는 영능력자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인연에 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명상 중에 한반도 위에 거대한 빛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에는 새 모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온 나라가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카무라 시즈카의 이 예언은 일본 국영방송 NHK의 심령 특집 프로그램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방송 당시에는 그저 한국의 미래에 관한 모호한 예언 정도로 여겨졌지만 한국의 무당 할머니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양메이링은 상하이 출신의 70대 노인으로 중국에서는 신통술사로 불립니다. 그녀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비밀리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에 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나는 명상 중에 한반도 지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북쪽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한 남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마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금빛 글자가 하늘로 올라갔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양메이링의 예언은 중국의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인물이 등장할 시기를 2025년 3월에서 5월 사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 무당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 나라 무당들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 신비로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현재로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 할머니는 이 인물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지금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조용히 수행 중입니다. 나이는 65쯤 되었고 어릴 적에 사고로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평생 책을 가까이 했고 특히 역사와 철학의 조예가 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죠. 나카무라 시즈카도 비슷한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역할을 거부할 것이지만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양메이링은 이 인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분열된 정치를 통합하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며 마침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니 마치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시대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왔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고려 말 위기의 시대에 등장한 이성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끈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연 여러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시기가 2025년이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하필 2025년일까요? 세 나라 무당들은 모두 이 시기가 천체의 움직임과 음양오행의 변화가 특별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은 목의 기운이고 사는 뱀을 의미하죠. 목사의 해는 천지개벽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옛것이 무너지고 새것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2025년은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갑자년 이후의 을사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을사년에는 항상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능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845년 을사년에는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85년 을사년에는 정조의 개혁 정치가 절정에 이르렀지요. 항상 국운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시즈카는 천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5년은 목성과 토성이 특별한 위치에 놓이는 해입니다. 이런 천체 배열은 약 800년마다 한 번 있는 현상으로 항상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태양의 활동이 극대화되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중국의 양 메이링은 역학적 관점에서 2025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은 주역에서 말하는 태괴와 비괴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태괴는 천지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상태를, 비괴는 천지가 막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5년은 막혔던 것이 뚫리고 소통이 시작되는 변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 나라의 무당들은 각자 다른 시각에서 2025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모두 이 시기가 특별한 변화의 때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이마에 상처가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인물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새 무당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SNS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 정도의 적은 사람들만 그의 말을 듣겠지만 그가 예언한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 할머니는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예언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의 이마에 있는 특이한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시즈카도 비슷한 전개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에서 강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명해지는 것을 꺼릴 것이지만 사람들의 요청에 결국 공개석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양 메이링의 예언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환경 문제나 사회 정의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릴 것입니다. 그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론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눌 때 사람들은 그의 이마에 있는 상처를 보고 그가 예언 속 인물임을 알아볼 것입니다.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이 인물이 가져올 변화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인물이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정신적, 문화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는 그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찾아와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을 따른 정치인들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시즈카는 그는 문화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정치와 경제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양 메이링은 그는 한국인들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진 사회를 공동체 정신으로 되돌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치인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한 후 한국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새 무당은 이 부분에서도 놀랍도록 일치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등장한 후 처음 세계월은 혼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심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권력층은 그를 위협으로 여기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언한 일들이 계속해서 현실이 되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나면 한국 사회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그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의 비전대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일본의 나카무라 시즈카도 비슷한 전개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등장한 후 한국 사회는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기존의 체제와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특히 기득권층은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의 지혜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약 8개월이 지나면 한국 사회는 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이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약 1년 반이 지나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주변국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오랜 역사적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중국의 양 메이링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등장한 후 한국은 동방의 빛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혼란과 저항이 있겠지만 결국 그의 지혜가 널리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약 1년이 지나면 한국 사회는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동양의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을 조화롭게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약 2년이 지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와 평화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무당의 예언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모두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히 한국만의 변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무 할머니는 그의 가르침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동서양의 지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시즈카는 그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오랜 갈등을 넘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되면 세계 질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양 메이링은 더 나아가 그의 가르침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병든 현대 문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 무당은 모두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문화적, 정신적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한국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런 예언을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시대마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등장했지만 그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등장을 미리 예견한 예언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만 봐도 정감록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지요. 또한 서양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일부는 놀랍도록 정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큰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으며
그 변화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무당들의 놀라운 일치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2025년에 등장할 신비로운 인물과 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이마에 봉황 형상의 상처를 가진 그 인물은 정말 나타날까요? 세 나라 무당들의 예언대로 그는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변화를 이끌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정말로 이마에 상처가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날까요? 그가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마에 봉황 형상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예언 속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